을에게 어떤 청약을 했습니다. 개념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4월 1일 날 발신을 했고 4월 3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되었고 4월 10일까지 회답을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청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 시에 발생하거든요. 그 도달이 되기 전에는 갑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근데 이미 도달이 되면 을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은 청약을 한 갑이 자기가 한 청약에 구속된다. 이거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합니다. 청약의 구속력.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4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그 말은 을이 4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4월 10일까지를 승낙 적격 기간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승낙 적격 기간. 이렇게. 근데 이보다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을이 4월 10일까지 승낙을 해야 되는데 4월 10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승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불성립. 그럼 계약이 불성립하면은 청약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이 살아있는 기간하고 같은 말입니다. 청약의 존속기간하고 같은 말이다. 청약의 존속기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착된 승낙을 보겠습니다. 연착된 승낙. 요거 몇 년 동안 안 나왔는데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착된 승낙. 과거에 제가 12년 전에 10월 달에 특강할 때 이게 꼭 나올 것 같더라고.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외우려 했습니다. 답을 외우라고. 답은 무조건 승낙의 발신시. 그게 답이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4월 1일 날 보냈고 4월 3일 날 을에게 도달이 됐고 4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 쪽에서 승낙을 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했습니다. 자, 을이 4월 4일 날 승낙을 발신했는데 4월 11일 날 도착이 됐습니다. 원래 언제 도착이 돼야 됩니까? 4월 10일까지. 그런데 4월 10일이 넘어버렸죠? 이거를 승낙의 연착이라고 합니다. 승낙의 연착. 자, 그러면 연착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만약에 4월 4일 날 보냈는데 무려 7일 걸려가지고 연착이 됐습니다. 보통 편지를 보내면은 2, 3일 안에 도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다 해서 사고 연착이라 합니다. 사고 연착. 뭐라고? 사고 연착. 그런데 만약에 을이 4월 9일 날 발신을 했는데 연착이 됐다. 그럼 을이 너무 늦게 이렇게 발신했기 때문에 연착이 됐다. 이거를 보통 연착이라 합니다. 보통 연착. 자, 우선은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을이 너무 늦게 승낙을 발신해서 연착이 됐다. 그걸 뭐라고? 보통 연착. 사고 때 일찍 보냈는데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다. 사고 연착.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감을 잡아 봅시다. 보통 연착일 때는 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연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계약은 불성립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불성립으로. 자, 그 다음 사고연착일 때 한번 볼까요? 사고연착일 때는 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을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아봤는데 연착이 됐어. 근데 4월 4일 날 보냈어. 편지를 보니까. 그럼 갑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 사고 때문에 연착이 됐네. 이렇게. 자, 그때는 갑이 신속하게 을에게 연착이 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연착 통지임. 그 갑은 이미 그 연착이 되는 바람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갑은 신속하게 을한테 알려주란 말이에요. 을아, 연착이 되는데 내가 딴 사람을 거래했다. 그래서 네 준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빨리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상시하고 똑같아요. 자, 을은 일찌감치 보냈기 때문에 제때 도착이 된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연착이 돼서 딴 사람을 거래를 해버렸어. 그럼 준비하는 것을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착이 됐다. 나는 딴 사람 거래했다.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연착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통지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법대로 통지를 해줬다면 갑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성립. 끝나버려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통지를 하라 했는데 통지를 안 해줬어. 법에서 분명히 갑보고 네 통지 해주라 했는데 안 했어. 안 해주면은 우리 법에는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연착이 안 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제때 도착이 된 것으로 처리하죠.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불성립한다?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대화자는 시험에도 안 나와. 전화를 했을 때는 대화자고 여기는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대화자는 시험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격지자는 계약 성립이 언제 된다고 배웠다 조금 전에. 성락의 발신시. 그래서 4월 4일 날 계약이 성립은. 그래서 답은 제가 찍으라 그랬잖아요. 성락의 발신시가 답이라고. 출제를 해보면 이렇게밖에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서 연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뭐라고? 성락의 발신시. 이렇게 외우라고 해가지고 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때. 자, 그럼 연습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보통 연착하고 사고 연착하고 뭐가 시험에 나올까? 사고 연착. 시험에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사고 연착 나옵니다. 자, 사고 연착 중에서 통지한 게 나온다, 안 한 게 나온다? 안 한 게 나온다. 자, 안 하면은 연착이 안 된 것으로 되죠? 계약 불성립이다, 성립이다? 성립이다. 성립은 언제 된다? 성락의 발신시. 쉽잖아요, 그죠? 요렇게 딱 알고 있으면 된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 408페이지 보세요. 자, 맨 밑에 보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거기 별 3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자, 우선 거기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이 아닙니다. 뭐라고? 체결상. 핵심이 요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상의 책임이 아니고 계약 체결상의 책임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집이 있었는데 을에게 지금 1억으로 팔았습니다. 매매 3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하라 요구를 하는 채권자이고 매수인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매매를 하기 전에요. 매매하기 전에 2단계에서 집이 불타버렸어요. 이렇게. 홀라당. 그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불능이라 합니다. 불능. 그럼 매매 전에 불능이 됐다. 우리가 총식 맨 먼저 할 때 했습니다. 원시적 불능이라 합니다. 읽어보세요. 원시적 불능. 자, 매매 후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 매매 전에는 원시적 불능.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매매하기 전에 집이 없어요. 불타버렸죠? 그죠? 자, 집도 없는데 왜 매매를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이 불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또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집 불탄 줄 갑이 알았다면 매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 그런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집이 불탄 줄 천지도 모르고 샀다고. 모르는데 잘못도 없어요. 선의무과시.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매매 후에 불탄 거 하고 매매 전에 불탄 거 하고 어느 게 매매가 황당할까요? 상식적으로? 네, 전이지, 전. 전에 불탔다 그 말은 매매할 당신은 집이 없잖아요. 집도 지금 없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방 따뜻하지? 네? 벽지는 괜찮지? 뭐 방향은 좋고 이래서 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집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은 매매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간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효.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갑니다. 그 할 때 제일 첫째 시간에 했습니다. 1월 달에 1주차에 했다. 그런데 우리는 즐겁다. 왜? 깨끗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하면서 쭉 나중에 2월 달까지 연결이 된다고 막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서 매매는 무효다.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다.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계약상의 책임은 없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상의 책임 없어.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새로 집을 지어서 소유권 이전할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상의 책임은 갑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 자, 갑이 집이 불탄 줄 알면서도 을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을은 천지도 모르고 매매했어요. 매매할 때 1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그럼 1억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 200만 원 을이 피해를 봤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갑은 계약상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즉 소유권 이전 책임은 없지만 요 200만 원은 을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 200만 원 을이 손해본 거는 갑 때문에 일이 됐잖아요. 갑이 만약에 집 불단 줄 알았으면 을한테 알려줬어. 알려줬다면 매매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됐다 이 말이에요. 안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을은 집이 있는 줄 알고 매매했고 1억을 빌려서 이자 날렸다 이 말입니다. 갑 때문에 200만 원 날렸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그럼 책임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원칙은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를 책임집니다.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 그리고 이행이익 배상을 한도로 한다. 요렇게 돼 있어.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자, 원칙은 무슨 책임?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에 대한 배상을 한도로. 그러면 신뢰이익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신뢰이익. 자, 을이 매매가 유효하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그걸 신뢰이익 손해라 합니다. 뭐라고요? 자, 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이 알리지를 않아 가지고 매매가 유효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매매가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 상당의 손해, 그거를 실내익 손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내익 손해는 지금 200만 원을 배상해야 돼. 그러면 이행이익 손해가 뭐냐?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집이 을에게 이행이 됐다면은 을은 미리 병한테 전매하기로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전매하기로 얼마로? 1억 1천만 원으로 전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매 차익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전매 차익 또는 전매 이익이랍니다. 그게 1천이야. 그럼 1천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됐다면은 발생된 이익, 그거를 뭐요?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그럼 이행이익은 얼마라고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 자, 그러면 원칙은 실내익 손해를 배상한다 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1천만 원 배상한다, 200만 원 배상한다, 200만 원 배상합니다. 200만 원 배상. 자, 근데 주의할 것이 있다. 만약에 이게 1천이 아니고 100이야. 요렇게. 그러면 이행이익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리 법에서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라 이래 해놓고 이행이익 배상을 한도로 배상하라 이래 돼 있어. 그럼 요거를 한도로 하면은 200만 원 다 배상해야 된다. 그 중에서 100만 원 배상한다. 100만 원. 그럼 결국에는 두 개 중에서 짠 거를 배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최소한의 배상 책임이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우선은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계약상의 책임이다. 체결상의 책임이다. 체결상. 그래서 계약상의 책임은 없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약상의 책임이 없고 체결상 책임을 진다 말은 계약 자체는 무효다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그래서 머릿속으로 535조가 적용되려면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은 무효다 이래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잘못이 있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갑에게는 악의 또는 과실, 을에게는 선의 무과실. 그때 갑의 잘못으로 잘못이 없는 을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배상은 실내익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행 배상을 한도로 배상한다. 그러니까 주로 이게 작아요. 이게 훨씬 커 주로. 그러면 이게 크고 이게 작을 때는 뭐 실내 배상, 대부분 이걸 배상한다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행 배상이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행 배상을 한도로 실내 배상하라 했기 때문에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 배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건을 한번 찾아보면 535조가 적용되려면 첫째는 원시적 불능, 두 번째는 계약은 무효, 책임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및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행배상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5개를 딱 기억해야 된다. 됐죠? 요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요 기초를, 기본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요 하나 물어봅시다. 실내익 배상이 뭐라 했습니까? 실내익 배상. 그럼 요거는 실내익이고 요거는 뭐요? 이행이익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내익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 그게 실내익 손해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정상으로 이행됐다면은 발생되는 이익, 그걸 뭐란다고? 이행이익. 이렇게. 대표적으로 실내익은 금융이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행이익은 전매이익 또는 전매차익. 얘 하나씩을 딱 기억하라고. 그 얘를 하나씩 기억하고
요건을 5가지를 딱 기억하라. 자, 물어볼까요? 자, 제목이 계약상이다, 체결상이다? 체결상.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자,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 책임지는 사람은 악의 또는 과실. 책임을 묻는 사람은 선의 및 무과실.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행배상을 한도로 한다. 됐죠, 그죠? 간단하게.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4번에 보시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할배 사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할배 사건. 여러분들이 그 기장에 제일 위에 울산하고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에 가면은 기장 위에 거기가 서생면이거든요. 그 서생면은 바다가 보이는 야산이 있어요. 거기 자연 녹지가 많아. 자연 녹지 그러면은 전원주택이 생각나잖아요. 거기 할배가 한 1,500평 소유하고 있었어. 근데 개발업자가 할배를 꼬셔가지고 그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해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건이다고 이게. 할아버지다, 할배다. 그게 제일 중요해. 할아버지 사건이 아니고 뭐요? 할배 사건. 할아버지하고 할배하고 차이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도시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할배는 시골에 살면서 토지를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분, 할배. 아시겠죠? 그겁니다. 자, 거기서 별 3개를 딱 해놓으시고, 이거는 뭐 3, 4월 달에 합시다. 3, 4월 달에. 여러분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대충 어디까지 하느냐. 자, 임대차 앞에까지. 임대차. 47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473페이지. 찾았나요? 임대차까지. 요렇게 다음 주 진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빵이나 보고 올까 싶어서. 네? 지금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좀 보고 오시는 게 강의 들을 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조금 힘드셔도 초반에 조금 해놔야 됩니다. 초반에 열심히 해놓으면은 막판에 가면은 편안하게 하면서 점수가 폭발하고, 지금 너무 안 해놓으면은 막판에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조금 힘드셔도 강의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참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세법 좀 신청하시고. 자, 하여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